1년, 2년 동안은 무지하게 좋다는 얘기예요. 조선은 100조가 넘어갑니다. 방산도 이제 100조를 돌파하려고 하고 있고 엄청난 거예요. 고정 댓글을 타고 오세요. 유럽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좀 하자면 지금 유럽의 국가들 대부분 이제 나토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건 물론 이제 러시아가 영토를 이쪽으로 넓혀올까봐 자신들을 지키기 위함이고, 근데 우리는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이제 무기로는 지워주진 않았고 어떤 인도적 차원에서 뭐 의료용품이라든지 물자들 정도만 지원을 했잖아요. 비살상 무기. 비살상 그러니까 지뢰 제거 무기만? 차량 코뿔소도 줬고요. 여러 가지 비살상 차원의 인도 지원을 많이 했어요. 코뿔소 같은 경우는 지뢰 제거 차량은 굉장히 도움이 돼요. 지뢰 제거하면 공격력도 커지거든요. 우리선 최선을 다한 거예요. 지금 또 이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뭐 각종 무기를 또 지원한 것 역시 그 상대방이 또 러시아이기 때문일 테고, 어떻게 보면 이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제 전쟁 이유를 봐야 되는데요. 예. 우리 전쟁은 아닌데 우리와 관계 있는 전쟁이 돼버렸어요. 왜? 인민군이 파병됐잖아요. 북한군이.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전쟁이 끝나도 북한과의 군사협력 관계는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DMZ가 248km거든요. 여기에 남북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밀집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러우 전쟁으로 새롭게 형성된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영토 있죠. 5분의 1. 네. 그 영토의 길이가 전선의 길이가 1200km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다음 또 하나 핀란드가 원래 중립국가였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의 위협이 아니었어요. 근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핀란드는 2차 세계대전 때 겨울전쟁이라고 그래서 러시아하고 전쟁도 했어요. 핀란드 땅 많이 뺏겼어요. 근데 핀란드가 잘 싸웠어요. 강소국이에요. 군사력도. 근데 핀란드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니까 나토에 가입했어요. 그러니까 나토가 된 거예요. 그럼 러시아 입장에서는 중립국일 때는 거기가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근데 나토 군대가 거기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도 대응해야죠. 이 길이가 1300km예요.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와의 경계 지역은 일촉즉발의 지역이 될 거예요. 휴전해도. 예, 그렇죠. 예. 1200km면 얼마나 많은 병력이 필요해요. 지키려면. 그다음에 핀란드도 또 1300km 또 생겼잖아요. 북쪽에. 예. 그럼 러시아 병력으로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휴전을 해도 러시아는 더 많은 병력을 필요로 하게 돼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 북한군은 더 간다는 얘기죠. 이제. 추가 파병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러시아의 고민은 뭐냐면 노동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후 복구를 하고 경제 발전을 하려면 건설 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6월 달에 쇼이구 안보서기가 평양 가서 6천 명의 인민군을 더 받기로 했어요. 1,000명은 지뢰 제거, 나머지 5천 명은 공병. 쿠르스크 지역을 재건하는 데 쓴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 갖고 안 돼요. 초기에 10만 명 노동력 필요한다고 그랬는데 아마 20만 명까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전쟁이 끝나도 북러 밀착은 한다는 얘기죠. 네. 군사협력은. 그런데 러시아의 고민이 있어요. 전쟁 중에는 북한의 군사협력이 아주 절실하죠. 끝나도 필요는 하죠. 근데 전쟁이 끝나면 푸틴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경제가 중요할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영토 5분의 1을 점령을 했으니 이 지역을 재건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필 여기가 인구 밀집 지역, 중공업 지역이에요. 공업 지역이에요. 사실 사람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수요 그러죠. 재건수는 여기에 다 있어요. 여기를 싸워서 이겼으니까 여긴 거기가 제일 도시들이 많이. 예. 초토화됐을 거 아니에요. 아. 우크라이나 본토는 별로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재건할 게 없고 재건할 게 별로 없어요. 러시아가 만만해요. 빼앗은 땅에는 여기는 재건할 다 게 없고. 재건해야 돼요. 그럼 초토화. 러시아 재건 사업이네요? 그렇죠. 근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유럽하고는 손 잡아요, 못 잡아요? 못하죠. 못 잡죠. 왜냐, 이 5분의 1 영토를 안 돌려주면 이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유럽이 안 풀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안 그래도 러시아는 유럽으로부터 신뢰를 이제 잃었잖아요, 완전히. 예, 예. 그럼 이제 서쪽은 끝난 거죠. 러시아의 서진 정책은 끝난 거죠, 이제. 유럽의 신뢰가 끝난 거죠. 어디로 가야 돼요? 동방으로 가야지. 그게 푸틴의 신동방 정책이에요. 동방에서 러시아의 미래를 찾자. 근데 동방이라 해봐야 뭐 중국하고는 이제 뭐 좀 가까워지고 있고. 중국하고는 항상 경쟁과 협력이잖아요. 이번 푸틴이 중국 가서 웃었지만 아주 공포감을 느끼고 왔을 거예요. 거대한 군사력, 중화민족주의의 부활. 이게 왜 무섭냐? 지금 연해주, 하바rov스주, 아무르주 이게 한반도의 몇 배의 땅이에요. 예. 이게 원래 청나라 땅이었어요. 예. 언제? 1858년 아이윤 조약, 1860년 베이징 조약, 아편 전쟁, 2차 전쟁 끝나면서 러시아가 강제로 뺏어간 거예요. 이걸로 동해로 오는 게 막혀요. 중국은 이 땅을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어마어마한 중화민족주의가 커지는 걸 봤으니 푸틴이 마음이 편하겠어요? 아.天安문 성로 갔다가 바로 9월 초에 항상 첫 주에 블라디보스톡에서 동방경제 포럼을 하거든요. 네, 네, 이게 네. 푸틴의 꿈이에요. 예. 동방에서 미래를 찾는다. 신동방 정치. 동방경제 포럼 모르잖아요. 아니 그 뭐 다른 행사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천안문 전등절은 이러고 봤잖아요. 그쵸, 눈꼴 그쵸, 밖에. 그쵸. 근데 이건 신경도 안 쓰잖아요. 예. 푸틴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중국은 굴기하고 있고
자기 신동방정책은 쪼그라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무섭겠어요, 안 무섭겠어요? 무섭죠. 중국과 협력은 무섭죠. 이 거대한 아무르 하바롭스크 연해주의 인구는 수백만밖에 안 돼요. 그러면 러시아가 생각하는 동방은 푸틴이 생각하는 동방에 있는 자산은 세 개예요. 시베리아 극동의 어마어마한 지하자원, 가스석유, 네. 그다음에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블라디보스톡에 유럽을 연결하는 여기에 돈을 막대하게 들여서 현대화시켰어요. 그다음 건 이제 북극 항로, 노다지. 이 세 개를 갖고 게임을 하겠다. 그럼 누구하고 협력을 하느냐? 인도 모디는 산업 생산력도 애매하지만 좋게 얘기하면 실용이고 나쁘게 얘기하면 간에 붙어서 설계 붙었다. 그러니까 못 믿어요. 중국은 위험해요. 러시아는 토목 건설이 필요해요. 재건해야 되니까. 러시아는 산업이 없어요. 채취 산업밖에. 기계, 정밀기계, 전기전자, 반도체, 경공업. 오죽하면 초코파이하고 도시락면이 없어요 지금. 예. 그다음에 조선, 북극항로. 이걸 다 가진 나라가 누구예요? 일본은 북방 사계도서, 북방의 도서들을 소련 시절부터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영토 분쟁이 러시아하고. 아, 그러면 남는 건 누구예요? 한국. 한국이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북한의 군사력은 계속 필요로 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력도 필요로 하고 그걸 사다성어로 안북 경남. 남 네. 안보는 러시아, 경제는 남한. 요즘 그게 유행어인가 네. 봅니다. 북한은 안러 경중이에요. 안보는 그쵸, 그쵸. 러시아, 경제는 중국.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안북 경남이 지금 꿈이에요. 이번에 우원식 의장 갔을 때 예예예. 그냥 정은이는 안녕 그러고 갔지만 네. 푸틴은 무슨 얘기 전해줄까? 친절하게. 할 얘기 있어 이렇게 했잖아요. 어. 나 너한테 관심이 있어. 너밖에 없어. 내가 지금 힘들어서 지금 정은이 손잡고 있지만 사실 난 너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좀 소름 끼치는데요? 뭘 소름 끼쳐요? 이 삶이. 아니 난 너야 그러니까. 난 너야. 난 당신이야 그럼 존댓말로. 밤 12시에 잔이 문자 보낼까 봐. 그러니까 이게 국익이에요. 한번 푸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전쟁 끝나고 누구랑 손잡아요? 자기가 현실적으로. 원하는 걸 가지고 있는 다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그나마 우호적인 일본은 미국에 많이 경사돼 있잖아요. 예. 우리보다 훨씬 더. 예. 그러니까 푸틴이 지난해 6월 평양에 갔거든요. 평양에 가기 제 기억으로 한 일주일 전에 6월 19일에 갔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외신들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때 국내 매체가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러우 전쟁 끝나면 한러 관계 회복 가능하다. 본인이 말했어요. 필요하다는 그리고 거죠.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을 하지 않아서 감사하다. 요 말도 했어요. 대한민국의 오늘이 있기까지 우리가 뭐 산업화 세력, 민주화 세력 그러잖아요. 예. 이것도 이제는 가치 판단을 떠나서 효과만 보고 얘기한다면 지금 대한민국의 오늘에 있기까지 뭐 박정희 시대 산업화, 그다음 김대중 노무현에 이어지는 민주화 이 얘기만 하지 예. 노태우 정부의 북방 정책은 잘 얘기를 안 해요. 노태우가 비록 군부 쿠데타로 집권했고 사형까지 언도받았으니까 반역죄죠. 그렇긴 하지만 그때 소련 체제가 붕괴되고 사회주의가 붕괴될 때 북방 정책을 했어요. 한소수교, 한중수교 이걸로 북방으로 우리가 진출할 수 있었고 중앙아시아 동유럽까지 대우 지금 망했지만 네네네.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동유럽 국가에서 여전히 대우라는 예, 브랜드가 그럼요. 유명하다고. 지금 한중수교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한국 경제 여기까지 왔을까요? 어려웠죠. 어려웠죠. 중국이 성장하면서 우리도 같이 성장했어요. 지금 반중 정서가 많은데 이해는 하지만 한국 경제 발전과 중국 경제 발전은 같이 왔어요. 그렇죠. 같이 산업적으로. 왔어요. 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북방은 우리에게 오늘날 있게 해준 찬스였어요. 자, 미래의 찬스는 또 어딜까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북극항로. 이거 러시아가 절대적인 지배권을 그렇죠,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시베리아 극동 지하자원. 이번에 시베리아 햄 두 번째 가스관 합의하고 왔어요. 중국하고. 저기 어마어마한 지하자원이 있어요. 그다음 TSR,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거를 북한이 지금 삐져 있지만 예. TKL 한반도 종단철도 연결하면 부산에서 내린 컨테이너가 유럽까지 개사하고 가면 이즈문 가요. 스페인까지. 그 미래의 창이에요. 그 이야기는 뭐 문재인 정권 때도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박근혜 때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북방은 새로운 미래예요. 그러면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는 진짜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군사적으로 북한과 교류하고 북한의 지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와 우리는 경제를 협력하기는 어렵잖아요. 우리는 안미 경중 아니었어요?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었잖아. 근데 우리 오랫동안 입장에서 봤을 했잖아요. 때는 네. 저 군사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동맹 그 조약까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상의 조약이에요. 침략당했을 때 서로 도와주자라고 한 나라. 예를 들어서 러시아가 침략당했을 때 북한이 도와주고 우리가 북한하고 전쟁이 붙었을 때 러시아군이 밀고 내려올 수도 있는 나라를 예. 우리가 경제적으로 러시아랑 협력하는 어려우니 그 우리도 뭔가 요구할 거냐. 야, 요구해야죠. 너 북한이 한국이야. 선택해. 우리도 얘기한 언젠가. 뭐라고 말해야 돼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살상무기 지원해서 고마워. 우리도 말해야죠. 네가 북한에게 선 넘는 군사적 지원하는 거 나는 못 참아. 우크라이나에서 우리 첨단무기 지원할 수도 있어.
너 선 넘으면 안 돼. 그런 메시지를 계속 사실은 간접적으로 줘온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 뭔가는 북한에게 줘야겠죠. 주는 신용은 해야죠. 실제로 줬어요. 갑자기 북한 기술로 안 되는 5,000톤급 첨단 구축함을 만들어요. 1호 최연함. 근데 이번엔 강건함은 자빠졌어요. 기억나죠? 왜 자빠졌을까요? 진수하다가 옆으로. 예, 제대로 안 준 거죠. 첨단 기술 다 줄 수는 없잖아요. 전략 기술. 그러니까 뭐 ICBM 관련 기술도 뭐 줬다고. ICBM 관련 기술도 구형 기술은 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첨단 기술은 어느 나라도 주질 않아요. 우리가 사실은 러시아에게 경고를 해야죠. 네가 주는 군사 기술은 나한테 치명적이 되니 네가 선을 넘으면 나도 선을 넘을 수밖에 없어. 재미없어. 라고 사실은 시그널을 보내야 돼요. 전략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또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불곰 사업이라고 옛날에. 러시아에게 차관을 줬던 걸 돈 군사 때문에. 기술로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 K방산의 원천 중에 하나예요. 지금 러시아의 이스칸데르 미사일, 북한의 K-23, 우리 현무 미사일이 딱 보면 구분이 안 가요. 왜? 원천 기술이 하나니까. 러시아 기술이니까. 당시 불곰 사업 그러니까 돈 빌려줬던 거 떼었던 거를 무기로 받았는데 그럼요. 그거 다 해체해갖고 그걸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냉정하게 손익계산서를 봐야 되는 거지. 뭐 쟤네하고 손잡으니까 하면 안 돼. 그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또 협력을 하려면은 러시아에 들어가 있는 북한의 군사력. 와, 이거 신경이 안 쓰일 수 복잡하죠. 없고 정치인들이 이게 어찌됐든 간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국내 여론이라고 방정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잡해지죠. 예. 그러니까 러시아는 안북 경남인데 우리는 안북 자체를 막을 수는 없죠. 러시아가 막대한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그 안북이 선을 넘지 않도록 전략적 소통을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도 근데- 선을 넘을 수 있으니까. 그 우리에게 근데 경제적으로 딱 놓고 보면 이미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에 빼앗긴 땅 빼고는 우크라이나 안에는 별로 재건할 것도 없고 있긴 있는데 사실은 러시아 쪽에 더 많다는 그렇죠. 거죠. 해서 우리 입장에서 보면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이 아니라 러시아 재건 사업이 훨씬 더 커 보이는 거고. 우크라이나 재건을 우리한테 많이 주겠어요? 인도적 지원만 했는데 유럽은 다 살상무기 지원했는데 미국은 그럼 유럽의 기업들이 들어가고. 우리한테 기회 주겠어요? 우크라이나가 생각해 보세요. 무기도 안 줬는데 저도 일부겠죠. 근데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 재건 사업에 같이 뛰어들라라는 뭐 사실상 유럽에서는 없을 거고 미국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은 트럼프는 들어가려고 하죠. 왜냐하면 제재를 친구라고. 완전히 해제해 주진 않지만 트럼프는 뭐든 해요. 돈 되면. 돈 되면. 거기다 러시아의 석유도 통제하고 싶어 하니까. 근데 우리도 거기다 대고 러시아 우리도 돈 되면 간다. 당연하죠. 자본주의는 돈 되면 가는 거예요. 뭐 사실 이 역사는 또 그래왔고. 그게 국익이에요. 그게 돈 되면 가는 데가 국익을 키우는 거고 돈이 있어야 국방을 키우는 거예요. 뭐 선악으로 뭐 우크라이나 아니 우크라이나가 6.25 때 북한을 도왔던 나라고 우리한테 사과한 적이 있어요? 그러네요. 하기사. 그 러브 전쟁은 너무나 복잡한 야, 전쟁이라니까요. 참.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 가서 막 참전해서 러시아랑 싸워주고 러시아는 악마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우크라이나가 전후에 우린 살상무기 지원 안 했는데 우리한테 찬스를 줄까요? 많은 찬스를? 뭐 어차피 뭐 우크라이나는 곡물 외에는 또 뭐 경제적으로 크게 교류할 것도 많지는 않고. 이미 트럼프가 지하우다는 침발랐잖아요. 유럽도 침발르고 있어요. 지금 여기저기 우리가 몰라서 그래요. 지금 유럽이 지금 공짜로 지금 무기 주겠어요? 다 저거 빚이에요. 우크라이나 갚아야 돼. 우크라이나 뭘로 갚겠어요? 자원으로. 그럼요. 자원으로 갚고 쌀로 갚고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 때문에 도와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다 계산서 들이밀고 우크라이나를 갈갈이 찢어 먹을 거예요. 전쟁 끝나면. 우리가 찢어 먹을 거 별로 없어요. 표현이 이제 좀 냉정하시긴 합니다만 유럽 국가들조차 그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그게 냉정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들의 피를 팔아서 젤렌스키는 이 정권을 연장하고 있고 유럽은 미국은 전쟁 끝나면 그 돈 다 받아갈 거예요. 거덜 날 거예요. 그게 냉혹한 현실이에요. 우리는 안 당해봤어요? 구한말 때? 일제 때? 가스라테프트 조약 우리는 안 당했어요? 미국한테 당한 적이 있어요. 조약이라고 안 하는데 밀약이라고 그러죠. 기분 나빠서. 그러니까 오늘 와이스트리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냉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항상 전략적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내가 아니면 나를 지킬 수가 없어요. 그리고 국가가 부강해야 되는 거고 뭐 K방산 뭐 국방력하지만 바로 경제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되질 않아요. 경제가 그렇죠. 모든 걸 해결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K방산도 수출할 수 있는 게 우리의 국력이 그만큼 커졌으니까 가능한 거고. 경제력이 되니까 기술력이 되는 거죠. 그렇죠. 왜 K방산이에요? 우린 골고루잖아요. 자, 지금 포항제철 가보면 있죠. 네. 울산에 화학 있죠. 화학. 부산에 경공업 있죠. 자동차 있죠. 조선 있죠. 원자력 발전 옆에 있죠. 다 되잖아요. 이게 다 균형감 있게 경제력이 발전하니까 되는 거예요. 대만은 TSMC 있지만 자동차 못 만들잖아요. 이게 균형적이지 않거든요. 방산 없어요. 지금 잠수함도 하나 만들어서 찌그럭버그럭해요. 지금 사고 나고. 함정도 제대로 못 만들어요. 우리 다 만들잖아요. 경제 기술이 골고루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점이 있는 게 그건 거예요. 마스가 되잖아요. 이제 마 누가 도 돼요?
메이크 아메리카 뉴클리어 그레이트 어게인. 네. 많은 거 가도 돼요? 원전. 그럼 원전도 돼요? 대단한 나라예요. 그렇죠. 자긍심을 사실 가지고 미래를 개척하면 돼요. 이런 나라가 거의 없죠. 그렇죠. 진짜 우리가 생각해볼 거리를 많이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동맹의 시대가 아니에요. 느슨한 동맹이고 그 안에서 각자도생의 시대입니다. 느슨한 진영 논리 속의 각자도생. 여기서 대한민국 국익과 발전, 한반도 평화, 그리고 먼 미래지만 통일까지 보려고 그러면은 전략적으로 사고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안에 무슨 뭐 좌판이 우판이 뭐 이거 갖고 머리 그냥 싸울 시간이 없어요. 이 좁은 땅에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다극화를 넘어서 거의 이제 무극화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가고 있어요. 우리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고요. 예.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이신 조한범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